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다우가 1.12%, 나스닥이 1.37%, S&P 500이 1.07%, 그 다음 러셀이 1.95% 가장 많이 올랐죠. 거기다가 올타임 하이 되었고 거기다가 많이 올랐던 러셀하고 코인 주식들 많이 빠진 주식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던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는 뭐 애플의 상승도 주도했겠지만은 다른 것보다 배급권 관리가 나와서 자, 아무래도 이번 주 안으로 좀 셧다운이 중지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측면이 많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되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전 종목이 거기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라클만 조금 안 올랐는데 오늘 마진에 대한 좀 두려움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겠죠. 그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올랐고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은 약간 소강 상태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가 상승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오늘 시장이 상승세가 됐던 것은 아무래도 백악관 고문 자체가 정부 폐쇄가 이번 주에 끝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다우지수라든지 이제 S&P 500 지수, 나스닥 이런 것들의 금값이 거의 다가 상승되면서 일단 장 자체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번에 일단 지방은행이 아무래도 신용경색을 가져온다 이렇게 뭐 바퀴벌레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은행 중에 하나인 자이언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저번에 EPS가 1.48달러로서 0.09달러를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8억 7,200만 달러로서 2,966만 달러를 상회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주 날씨에서 거래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CPI, 그 다음 테슬라의 가격 수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PI 지수가 3.1%의 컨센서스를 상회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 그 이야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다음 주 0.25%의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준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금리를 갖다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CPI가 그만큼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공포지수는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양보를 해야 된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상승하는 반면에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관관계는 시장에서 오래 가지를 못한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일단 선물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출발했는데 변동지수가 20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저번 주에는 아무래도 미중의 갈등 고조 신용 위험 때문에 한 25까지 갔죠. 자, 근데 이번에 애플 덕분에 좋은 무렵에 세븐틴이 잘 팔린다. 자,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빅스지수가 마침내 조금은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한 정부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 이번 주에 발표될 여러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좀 환호를 보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과 빅스는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주식은 하락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적절한 시기에 관계가 정상화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제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있어 이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 그럼 하더라도 빅스는 높은 지수를 유지할 수 있지만 결국엔 둘 중 하나가 지금 이제 하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빅스 지수가 오늘 조금 하락하면서 주가는 반등이 되고 있다. 이제 빅스 지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빅스 지수 보시게 되면 요때 있죠. 요때가 10월 16일입니다. 요때가 일단 단기 저점이라는 게 있죠. 상당히 사람들이 일단 불안할 때, 자, 그럴 때다 지금 내려왔으니까 다시금 주가는 좀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자, 시장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경쟁이 좀 완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최근에 하락세 이후에 EPS의 수정의 안정성 그 다음 더 많은 유동성 이런 것들을 확보한 후에야 단기적인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완전 해제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다. 조금의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그러면도 주식이 다시 상승하면서 빅스가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미국 간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긴장이 조금 완화돼야 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룹 캐피탈에 따르면은 애플의 아이폰 채택률이 또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애플이 조금 더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룹 캐피탈에 따르면은 애플의 차기 아이폰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좋아지면서 애플의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 거다. 자, 그렇게 하면서 매수 등급으로 일단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당 226달러에서 315달러로서 상향 조정하면서 한 25%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애플의 공급망의 분석에 따르면은 우리는 현재 애플이 오랫동안 기대해온 아이폰의 도입 주기의 시작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도까지 아이폰의 출하량 증가가 지속될 것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아이폰 17 제품이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2027년도까지 월가의 전망은 여전히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주가를 갖다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루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애플이 더 가볍고 접이시키기에 폴드폰을 말하고 있죠. 이런 차별화된 디자인의 아이폰을 갖다 출시할 계획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력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빅테크의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스마트폰 제조업체는 자사의 첫 번째 맞춤형인 AI폰을 갖다가 출시할 계획에 있고 이 회사의 또 다른 혁신적인 제품의 출시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면은 궁극적으로 3년 연속의 디자인의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폰 자체가 17에 대해서 수요가 상당히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자, 요것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들, 그것이 상당히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고 수년 만에 애플의 주력 제품으로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애플이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도까지 3년 연속으로 아이폰의 출하량이 신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마침내 일단 대부분의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52명 중에서 32명이 매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 매수하고 함께 두 개 다 합해서 그 다음에 16명이 홀드고 2명이 실적 미달, 그 다음 1명이 셀링을 주고 있다. 평균 단가는 250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조시 브라운이 좋아하는 금융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워렌 버핏 역시도 이런 주식을 또 좋아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금융주 중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일단 중요한 조식들이 되고 있는데 JP 모건이 있고 그다음에 웰스파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요 세 가지 종목이 상당히 일단 유망해 보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는 우리가 섹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섹터별로서 어떻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지. 자, 중요한 섹터가 일단 IT죠. 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다음 파이낸셜, 그다음에 일단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일단 유틸리티 요 정도 있죠. 요 네 가지 정도 일단 우리가 갖고 가는 그런 포트에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IT, 파이낸셜,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일단 유틸리티 있죠. 요런 것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많은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업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캐피탈 마켓 있죠. 그것이 한 15% 정도 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일렉트릭 유틸리티 있죠. 유틸리티가 한 12%,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마이컨덕터 그리고 반도체가 한 12%, 그다음 소프트웨어가 한 11% 정도 되고 있다.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9%, 한 요 정도는 우리가 일단 이제 포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담고 계셔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회사 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P 레이쇼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의를 내리갈테면 P 레이쇼는 이익에다가 배수를 곱해준 거죠. 이익에다가 배수를 곱했다.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배수가 아닙니다. 몇 배수를 곱해주냐 그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익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느냐,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경영진은 어디 있느냐, 그다음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증가되고 있으면 얘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상에 따라서 어떤 때는 10배를 줄 수 있고 어떤 때는 5배를 주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익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배수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기업을 보실 때는 항상 펀더멘털을 이익 쪽에다가 맞추셔야 된다. 자,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P 레이쇼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자, 배수에다가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익에다가 집중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EPS 증감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5%, 12%, 13%니까 2027년도까지는 달릴 수 있겠죠. 적어도 2026년도 초반이라든지 중반까지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P 레이쇼 한번 보겠습니다. 22.47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팩사 평균은 10.56이니까 상당히 지금 고평가돼 있죠. 한 2배 정도 고평가돼 있다. 그러면도 지금 5년치를 본다면 18.78이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보통 보면은 회사에 평균 있죠. 자기만 일단 고유한 그런 가치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배수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했을 때 한 요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요런 걸 가지고 일단 기준을 삼아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해왔던 것 들이 시장에서 일단 했던 그런 여력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8.78 가지고 일단 우리가 한번 배수를 해봐야 되겠죠. 이걸 또 곱하기 18.78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7.38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보게 되면은 17.38이니까
17.38에다가 지금 이제 18.78이죠. 18.78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주가를 본다면 적어도 한 334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때가 334불, 저거 2026년도 현재 주가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요거죠. 19.68이죠. 19.68에다가 곱하기 이거 밴드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배수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78이죠. 자, 그렇게 곱했을 때 현재 주가를 본다면은 한 369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에서 좀 움직이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 334죠. 334니까 요 정도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 정도에서 약간 올라와 있다. 그 다음 369니까 요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보다도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배수가 더 높아지면은. 근데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고점을 돌파하고 가고 있죠.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쌍바닥을 치면서 200에서 맞고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다. 추세가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상승의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양이 있는 것이 아멕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까지는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택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부터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지금 이제 하락으로 가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려운 주택시장으로 인해서 큰 폭의 변동을 보였던 주식이 요 주식 자체가 아무래도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회선 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의 뭐 오픈도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웹사이트라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접속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서 주택 매매, 임대, 금융 관련된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부동의 마켓플레이스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하고 테크하고 결합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2018년도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를 도입하면서 주택 투기를 일단 시작을 했죠. 회사는 빠르게 성장해서 한 7천재까지 주택을 보유하게 됐는데 사업의 수익성이 없었고 결국 진로는 5억 9천만 달러 손실을 보면서 매각을 했다. 그래서 주택 매입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에 꾸준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9월 30일로 마감된 최근 분기에서 월가의 전망은 다소 낙관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정된 이비타를 갖다 1억 5천만 달러에서 1억 6천만 달러로 제시되고 있고 매도 측의 컨센서스도 이제 1억 560만 달러에서 조정 순이익을 갖다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설립 이후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026년도에 회계연도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성장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년 대비 한 30%의 순이익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조정된 EPS도 약간 더 높은 성장률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한 10억 달러 이상 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총이 한 5.8%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면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할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히 일단은 잠재적인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자체가 공급 부족, 낮은 구매력 그리고 소비자 부담의 증가로 인해서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가 얼만큼 내려가느냐. 자, 그에 따라서 공급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가 일단 있게 되면 아무래도 주택시장 조금은 활발화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 대준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개선되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진로 EPS 한번 보겠습니다. EPS 성장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2025년도 19%, 34%, 34%니까 아무래도 좋은 모양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PS의 성장이 되고 있다. 그럼 주가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 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이익이 증가되느냐. 자, 이것이 가장 일단 기본적인 그런 회사의 지침이다. 이것이 안 되면은 다른 거 배수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출 본다더라도 14%로서 꾸준하게 증가는 되고 있죠. 물론 일단 매출의 증가는 큰 폭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가는 좀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진로 일단 밸류에이션 보시게 되면 섹터 평균 한 30배수 정도 되고 있죠. 그럼 30배수 정도 일단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로 인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0배수에다가 지금 이제 2016년도가 2.2 정도 되고 있죠. 2.2에다가 30배수를 하게 보겠습니다. 30배수에다가 2.2가 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이제 66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66불 정도가 현재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27년도 있죠. 2027년도도 일단 마찬가지로 30배수에다가 지금 모습에서 2.97 정도 되고 있죠. 그렇다면 2.97이니까 이 정도 됐을 때는 지금 이제 89불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뭐 90불에서 66불 정도로 움직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66불이니까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직전 저점에서 지금 직전 고점까지 90불이니까 이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전 저점에서 고점까지 해서 밑에 내려온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아무래도 여기까지 일단 상승폭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적어도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내려올 때 아직까지 일단 실적도 봐야 되겠고 좀 내려올 때 있죠. 이럴 때 조금씩 모아서 일단 가는 것에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또 꺾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후에 좀 많이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죠. 자, 그런 주식에는 테슬라고 GM이 있는데 또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급격한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주식을 한번 보게 되면 테슬라, 그 다음 넷플릭스, 그 다음 GM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첫 주가 시작된 후에는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의 58개 중에서 76%가 예상치를 상회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한 첫 주 평균 68%를 넘어서고 있고 지난 분기에 73%보다도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만큼 지금까지는 좋은 모양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둘째 주부터 이제 실적이 제대로 돼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좋은 모양이 보였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보시게 되면 바이킹 테라퓨틱스, 그 다음 인텔이라든지 모발라인, 그 다음 노키아라든지 클레벌랜드, 그 다음 다우가 있겠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그 다음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지버노바, 테슬라, 램리서치, 넷플릭스 요 정도가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서도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분기에 엇갈린 실적이 3분기 내내 투자 심리를 침체시켰다는 거죠. 그 주가 범위가 1150달러에서 1250달러 사이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연간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입장은 유지하고 있지만은 현재 컨텐츠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런 것들이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따라 1390달러로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의 레이팅을 한번 보시게 되면 51명이 지금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한 1362달러 정도가 프라이스 타겟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한 10%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시장 평균보다 부진했는데, 자,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 후에는 한 7.1% 정도 상승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웹푸시 같은 경우에서는 아웃퍼포먼 등급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 점진적인 긍정적인 전망을 내보이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EV의 수요 증가, 자, 중국 판매에 대한 상대적 반등에 힘입어서 인도량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자, 요것보다는 테슬라 어닝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출렁거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인텔이라든지 GM, 그 다음에 램리서치라든지 아메리칸 항공, 그 다음에 에웨스트, 사우스웨스트 항공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옵션 시장에 따라서 큰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인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양방향으로 한 10.1%의 상승이 예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지 아니면 약간 또 많이 떨어지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상당히 주시해서 봐야 될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TD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 전망이 개선됨에 따라서 온라인 뱅킹 주식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알리의 투자 의견을 갖다가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43달러에서 50달러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한 26%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 같은 경우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매출이라든지 이익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비트를 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유형자본 이익률, ROE, 리턴 온 에쿼티 있죠.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증거로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향후 2년 안에 자, 그보다는 빨리 어찌보면은 10% 중반에 이제 ROTC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충분한 신용이라든지 마진의 강점을 입증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ROTC는 월가에서 사용되는 수익성 지표인 유형자본 수익률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2023년도 초에 인수심사를 강화한 이후에 신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 말까지 엘리는 2024년도 5년도에 신규 대출 건수가 회사의 소매자동차 포트폴리오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문제가 있는 대출은 10%로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손 충당 이런 것도 많이 쌓을 필요가 없겠고, 자, 매출은 좀 더 증가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전체 서프라임의 산업 자체가 신용이 좀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캐피털 웨인을 포함한 많은 개별 대출 기관의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빈티지의 꾸준한 성과가 비교적인 안정적인 경제 환경 안에서는 신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또한 순이자 마진의 확대도 주가 상승의 또 다른 촉매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의 주기,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비용의 점진적인 감소, 수익률이 낮은 기준의 자산을 수익률이 높은 신규 자산으로서 계속해서 대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힘입어서 순이자 마진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 같은 경우에는 20명이 지금 이제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명이 스트롱이고 지금 8명이 바이고 8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평균 단가는 한 48불, 47불 정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단 매집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히토리 주식 요거 자체가 다음번에 일단 행정부에서는 매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 안보에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지면서 자, 트럼프가 일단 매수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회사다. 저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 몇 달 동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지분을 인수했던 것들, 그런 방식에 따른 것들이 아무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윌리엄 브레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몇몇 히토리 주식들이 그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면은 가장 지금 대표적인 것이 MP 매티리얼스 있죠. 그 다음에 도바이드 리튬 아메리카, 그 다음에 트리거리 메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다른 종목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히토리 원소가 아무래도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아직 상당한 상승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다른 히토리 기업의 추가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히토리도 일단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저도 말씀드렸지, 그 이상을 일단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일단 주가 탄력은 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회사를 본다면 좀 텍사스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안티모니 고 컴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 난연제로 사용될 수 있는 안티몬 원소가 군사라든지 방위 운송, 반도체 이런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려해 볼 때 매수 목표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매수 목록에 와 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3배 가까이 상승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메리칸 리소스이죠. 이것도 트럼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해당 주식도 역시나 3개월 동안에 3배로 상승했다. 그 이유는 히토리 분야에서 이런 회사가 매력적인 이유는 히토리 원수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고유한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 순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주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정제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정보 투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레어얼스죠. 이것도 일단 깊이 있게 한번 보시고, 자, 이미 CNBC의 인터뷰에 있어서 CEO가 정부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회사가 레어얼스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뉴욕 코퍼레이션 있죠. 요거 자체도 상당히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히토리 원소를 생산하는 3년의 건설 계약에 서명할 예정에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니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자회사인 엘리그릭이 있죠. 요를 통해서 국방부로부터 1천만 달러 정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국내 최초의 스칸듐 강산의 마스터 합금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마련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회사와 함께 미 국방부가 계획업체가 방위항공 우주 시스템을 알루미늄 스칸듐 합금 부품을 개발하는 데도 사용될 예정에 있다. 자, 그만큼 깊숙하게 정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우리가 계속해서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AWS 서비스의 중단을 넘어서 아마존 주식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짧은 지금 이제 중단보다 더 중요한 것 자체가 클라우드 성장을 재가속화할 수 있을지, 자, 이번 달에 발표할 수익 보고서에서 AI 뒤처지고 있는데 이런 우려를 갖다가 떨쳐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별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월요일 아침에 인프라 사업이 좀 중단이 되면서 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몇 개가 잠시 중단이 되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뭐 AWS의 서비스 중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운영 문제가 완전히 완화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클라우드 사업부가 성장세를 계속해서 회복하고 인공지능의 경쟁에서 경쟁사보다도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을 떨쳐낼 수 있을지, 자, 그것이 관건인데, 자, 거기서 본다면은, 이번에 일단 AWS 2분기 성장률이 17.5%밖에 안 됐죠. 거기에 많이 실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3% 정도 하락되면서 M7 중에서는 최악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AWS 반전을 이끌 수 있는 것이 확신시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AWS가 눈에 띄게 강력하게 가속화될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도이치뱅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존의 주가의 향방은 결국은 AWS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은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시달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량의 증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AWS의 성장률을 한 18에서 19%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AWS의 재가속화의 핵심으로 여기지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 이니셔티브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러한 개발이 지금까지는 AWS가 기존의 AI 월크로드에서 더욱더 큰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방해됐던 아마존의 용량 제약을 완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이 엔트로픽의 주요 클라우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엔트로픽만을 위해서 구축되었다.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많은 이익과 매출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4분기에 일단 AWS의 성장률이 20%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AWS가 2016년도에 20.6%의 성장률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될 그런 실적 보고서 요거 자체가 AWS 전망에 상당한 개선을 갖다 기여할 수 있다. 저렇게 이번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실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형 기술 주식을 좀 따라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지금 이제 AI 작업의 부하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일단 전환된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승 여지가 더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AI 도입의 증가, 엔트로픽의 기업용의 서비스 확대가 결합하게 되면은 AWS는 기존의 클라우드 고객으로부터도 수익이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AWS 수익이 한 4% 이상이 기여가 되지 않겠는가 2027년도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가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고 있음을 투자자들에게 입증하는 것, 자, 요거 자체가 요번에 넘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 주식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역사적으로 기회주의적인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추천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일단 이야기했던 5개 종목이 있죠. 일단 첫 번째 가장 이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5개 종목들 상위 5개. 핀터레스트가 첫 번째, 그 다음 레디시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테이크2, 네 번째가 일단은 버링턴 스토어, 다섯 번째가 커바나, 저 정도가 있고, 또 하나 더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도우데이시 있죠. 요 정도가 일단 지금 이제 모습에서 봐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 타겟도 있고, 요 정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 종목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보셔서 직접적으로 한번 밸류에이션도 해보고 정말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나오는지 체킹을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종목들 한번 보시면 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템퍼스에도 이게 포함되고 있고, 자, 이런 것들 종목들 많이 있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뭐 브로드컴 당연한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엠너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오토데스크 이런 것들.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뭐 팔로알토 이 정도로 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체킹하셔서 나름대로 일단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주가의 상승이 일어날지, 제일 중요한 매출과 이익입니다. 자, 거기서 그런 것들 통해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만큼 되고 CEO의 지금 발전 비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그런 것까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버도 이게 속해 있습니다. 요 정도 종목은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봐야 될 종목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